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4% 올라서 4089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죠. 이때 거의 4% 가까이 빠졌었는데 절반 정도 돌려놨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 또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은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금요일에 2조 거의 뭐 3천억을 넘게 팔았기 때문에 오늘 5천억 산 거는 네,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일방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다우가 0.6% 빠졌고요. 나스닥은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 그래도 반도체 쪽, 소프트웨어 쪽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7% 올라왔고요. 마이크론은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보면 오라클이 2.4% 올라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팔란티어도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랑 뭐 소프트웨어 이쪽만 올라오고 다른 섹터들은 좀 빠지기는 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빠진 섹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금융 쪽도 좀 빠졌고요. 아마존도 1%대 하락을 했고,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보면 뭐 화이자라던가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회사들이 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S&P 6,700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 이제 고점이 거의 6,900 정도 되니까 한 3%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네, 그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장 막판에 애프터 마켓에서 알파벳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네, 알파벳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네, 버크셔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좀 가치 투자 이런 걸로 유명한 그런 회사다 보니까 사실 이런 AI 쪽 이런 쪽은 투자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알파벳을 매수를 한 거는 드디어 버크셔도 AI 쪽을 좀 투자를 하나 이런 좀 기대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지금 알파벳이 5% 넘게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버핏이 사실 애플을 샀을 때도 상당히 투자자들은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버크셔가 투자하는 종목들 보면 뭐 석유 기업이라던가 뭐 코카콜라 뭐 이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IT 자체를 굉장히 투자를 안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애플을 투자했을 때도 상당히 놀라웠는데 그 이후의 성과를 보면 네, 굉장히 좋거든요. 애플이 이제 버크셔가 매수한 이후로도 거의 한 10배는 올라왔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버크셔가 알파벳을 투자한 거,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AI에 대한 어떤, 어, 이런 상승이, 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좀 시작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기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AI 쪽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반도체 주식이 상당히 반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8%가 넘는 상승이니까 굉장히 진짜 변동폭도 큰데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네, 큽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무섭게 빠지다가도 바로 이렇게 또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뭐 현물 스팟 가격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무섭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뭐 상단도 많이 열려 있고 또 그만큼 또 많이 올라와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다른 섹터들도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뭐 방산 같은 경우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 쪽도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3% 정도 상승.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1% 상승, 하나오션도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좀 안 좋았던 거는 금융 쪽이 안 좋았습니다. 금융 쪽 보시면 KB금융이 2% 하락을 했고요. 신한지주도 1.7%, 하나금융지주도 1.3%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메리츠 금융주주가 거의 9%가 빠졌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약간 뭐 기대보다는 조금 안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영업이익 보면 뭐 8,6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기대치 정도 나오긴 한 거네요. 8,600억이면 컨센서스 정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메리츠 같은 경우는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메리츠가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주주환원을 잘하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이 이런 주주환원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메리츠가 지금 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실 실적 발표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리츠가 미리 좀 이런 밸류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횡보를 1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 늘어나는 만큼 주가는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PER 뭐 8배 정도 이렇게 되니까, 뭐 실적이 예를 들어서 10%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주가도 10%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횡보를 좀 길게 할 때는 일종의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주주 간의 이제 신뢰, 이런 주주 환원 같은 것들이 꾸준히 된다 그러면 뭐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일단 뭐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좀 소외감은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금융주 쪽이 좀 안 좋았던 거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 이렇게 크게 반등했다는 거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또 잘 나오고, 미국 주식이 다시 AI 중심으로 좀 불이 붙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4천선은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횡보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3200대에서 한번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도 4천에서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 정도로 사실 조정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횡보하면서 조정을 하다 보면 다시 또 이런 시장 심리가 살아나거나 실적이 또 좋아지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기대감도 있지만은,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4천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